안녕하세요. 우리 꼬마아가씨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초보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쓸 수 있는 메이크업 브러쉬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소개할 브러쉬는 모두 인조모인데요. 요즘 인조모 브러쉬가 뭐 커팅부터 소재까지 아주 잘 나와 있고 천연모보다 세척이나 다루는 게 쉽기 때문에 모두 인조모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물로 브러쉬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많이 여쭤보셨는데 브러쉬 Q&A를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까 다음 편에서 궁금증도 다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추천할 브러쉬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통통한 모공 브러쉬 타입도 있고요. 네모난 납작형도 있고 넓적한 납작형도 있어요. 이 중에서 초보분들에게는 사선형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 브러쉬는 묽은 타입부터 꾸덕한 그리고 실키한 타입 등 다양한 파운데이션류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사선형이기 때문에 힘 조절이나 손목 스냅이 크게 필요가 없고 이런 굴곡진 부분들도 잘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브러쉬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한 번 더 커버할 부분을 덮어서 얹어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 브러쉬 모가 피부에 무리가 안 가게 부드럽고요. 모양이 잘 유지가 돼요. 요거를 제가 꽤 오래 쓰고 있는데 모양이 변하지 않고 세척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저는 모공 타입 이런 거보다도요. 일반적으로 얇게 바르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납작한 타입이 잘 맞는데요. 납작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네모형보다는 이렇게 동그란 타입이 초보이신 분들이 더 잘 쓰실 수 있어요. 이런 타입은 얇게 바르려면 약간의 그 강도와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못 가면 이렇게 꾹 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벗겨지듯이 발릴 수 있고요. 또 테크닉이 익숙하지 않으면 손으로 바르나 스펀지로 바르나 비슷하네 하면서 또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얇게 바르고 싶으신 초보분들에게는 더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양을 골고루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힘을 너무 주셔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빠르게 잔터치가 많으면 예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쫙 밀듯이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얇게 너무 세지 않게 발라주셔야 예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컨실러 브러쉬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커버할 부위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내가 어떤 브러쉬를 쓸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거든요. 홍조가 좀 있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싶은 그런 넓은 부위라면 크기가 조금 큰 컨실러 브러쉬를 쓰셔야 되고요. 커버할 부분이 좀 작은 부위라면 조그만한 이런 타입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커버가 많이 필요해서 커버력을 높게 연출을 하고 싶다면 이런 통통한 타입, 커버가 얇게 들어가야 한다면 납작한 타입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브러쉬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커버도 해야 되고 모공 사이사이 채워야 되는 거는 이렇게 통통한 거, 얇게 발라야 되는 거는 납작한 거. 일단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브러쉬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버할 부위별로 대략 어떤 브러쉬를 써야 할지 알려드리자면 넓게 바르는 용도, 예를 들면 눈 밑, 콧대 밝히는 거, 이마, 입 주변 등 좀 넓어야 되면 크기가 일단 커야 되고 블렌딩이 잘 되는 타입의 브러쉬여야 돼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제가 사선 브러쉬들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선이 각도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테크닉이 어려운 초보이신 분들에게 좋거든요. 그리고 다크서클을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큰 브러쉬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발라서 스펀지로 두드리셔도 다크서클은 잘 안 가려지셨을 거예요. 넓은 부위에 컬러감만 좀 다른 다크서클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선이 진 것 같은 그런 다크서클 있죠. 특정한 부분이 더 짙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 도드라지는 부분만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타입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조그만한 컨실러 브러쉬들이 있어요. 기미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여드름
주름 이런 것들을 커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뭐 손으로 문지르고 이런 큰 브러쉬로 쓰면 또 거기가 벗겨져요. 그래서 조금 찍어서 거기에만 탁 가야 되는 이런 커버를 하셔야 될 때는 이렇게 작은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사실 컨실러들이 다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만 작으면 작아질수록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우더 브러쉬인데요.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쓸어야 되는지도 어렵고 너무 많이 발려서 뿌옇게 허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모양을 보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대략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동그랗죠. 이렇게 묻혀가지고 파우더를 이 범위에 골고루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고 쓸어주는 그런 브러쉬고요. 요거는 이렇게 대가 한번 납작해졌죠. 그래서 뭐 요렇게 발라가지고 요렇게 두드리는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안 찝혀 있고 대가 동그라면 굴려서 바르는 거구나, 그리고 납작하면 단면으로 바르는구나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납작한데 사선이다 그러면 여기 면을 바르시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파우더는 초보이신 분들이 더 잘 고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파우더 양이 너무 많이 발리면 건조해지고 양이 또 적게 발리면 베이스가 쓸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가 커도 여기저기 다 묻고 적절한 광을 만들기 힘들고 플랫해지고 작은 브러쉬는 또 잔터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의 이런 브러쉬 같은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각도도 좀 쉽고 블렌딩도 쉽고 요 모공 사이사이에도 조금 더 들어가서 촘촘하게 잘 메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입으로 추천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 쉐이딩입니다. 너무나 크고 둥근 형태의 그런 브러쉬들은 또 굴려야 돼서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요런 타입들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또 사선입니다. 초보인 친구들은 다 제가 사선을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요런 면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묻혔다 라고 했을 때 턱선부터 이렇게 이렇게도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할 수도 있고 광대 라인도 너무 크고 너무 작지도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납작한 타입은 굴리거나 방향을 다르게 설정을 해버리면 뭉칠 수 있어요. 색이 고르게 발려지려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쓸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컬러를 묻혀요. 그 다음에 골고루 섞어주고 요런 타입의 브러쉬도 여기까지만 묻히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묻히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들보들 퍼지는 형태는 블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공기가 좀 적을수록 더 발색이 고발색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꼬마가시 도련님들 노즈 쉐이딩도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만 추천을 드리자면 이 타입으로 추천합니다. 사선이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눈 앞머리부터 코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렇게 잘 흘러요. 이런 콧방울을 이렇게 쉐입을 만들어 주거나 콧방울이 좀 작아 보이게 이렇게 슬림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더 쉽게 바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한번 끊어줄 때도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노즈 쉐이딩은 테크닉이 좀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제일 좋은 걸로 추천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 블러셔입니다. 블러셔는요, 여러분 적당한 발색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발색보다는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특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뭐가 좀 퍼져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반면으로 보면 여기는 퐁퐁퐁퐁 좀 구멍이 뚫려 있고 뭐가 좀 퍼져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촘촘하죠. 요것도
요 면에 전체적으로 발라서 이렇게 굴려서 바르는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촘촘한 타입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블러셔 브러쉬를 추천을 한 이유는 작아야지 여러분들이 바르기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브러쉬가 가게 되면 블러셔를 딱 하다가 또 한 번 찍혀서 여러분들 이걸 수습하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브러쉬는 좀 섬세하고 여러분들이 다루기 쉬운 그런 타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추천을 합니다. 이번에는 눈썹 정리하는 스크류 브러쉬인데요. 이 스크류 브러쉬는 아시던 것보다 조금 더 슬림하게 느껴지실 거고, 사선 브러쉬가 아니라 스펀지 같은 게 달려있네?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스크류 브러쉬는 빗어내고 결을 정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땅땅해야 돼요. 딱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흐물흐물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경도가 없으면 사실 빗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의 사선 브러쉬가 아니라 팁 형태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썹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럴 때 사선 브러쉬는 또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선질 수가 있어서 색을 좀 채운다고 했을 때는 이런 타입이 그냥 쓱쓱쓱쓱 바르시기에 초보분들에게 더 적합해서 이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스크류 브러쉬는 이렇게 꺾어서 쓰는 건가요? 이게 그냥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꺾으면 각도에 제한이 없죠. 이렇게 빗어야 될 때는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꺾었을 때는 편하게 정면을 보고 팔 수 있어요. 대가 다 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풀렸다고 해서 부러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스크류 브러쉬도 세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썹에도 이렇게 뾰루지가 난다거나 하면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의심해 보셔도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섀도우 브러쉬예요. 섀도우를 바르는 메인 브러쉬는 여러분들 눈매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넓고 가볍게 그냥 한 톤을 블렌딩해서 넓게 펼치는 거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크기가 조금 있는 블렌더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좋고, 저는 발색을 조금 더 내고 싶어요 하면 흐느적거리지 않는 납작한 타입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삼각존이라든지 애교살 요런 등등의 작은 부위에 바르는 그런 타입들은 좀 작아야 되고요. 뭐 펄을 바르고 싶다, 반짝반짝하고 뭔가 점성 있는 걸 바르고 싶다면 작고 탄성이 높은 타입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보통은 우리 섀도우를 여기까지 정도 한 톤으로 생각하고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섀도우를 대봤을 때 요 정도까지면 이렇게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브러쉬가 작으면 전문가가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작은 브러쉬를 더 추천합니다. 뭔가 잘못 바르더라도 고치기에도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섀도우 브러쉬를 이렇게 한번 슬쩍 대보고 내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내 취향에 맞는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더 커야 되겠다, 넓게 바르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커도 이렇게 쓱쓱 발라서 블렌더 타입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아이섀도우는 이 정도를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포인트 되는 뒤쪽 꼬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쌍꺼풀 라인까지 한 번 더 2차 음영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게 딱 맞죠. 이런 총알 브러쉬 타입을 하나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포인트 주는 데에도 잘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교살 이렇게 얇게 바르고 싶으신 분들 이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납작한 게 딱 붙어서 발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블렌더 같은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섀도우가 가루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붙여서 발색을 하는 이런 네모나고 납작한 타입의 브러쉬들을 특히 뭐 언더라든지 국소부에 바르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추천을 드렸고 제 튜토리얼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저는 요거 이상의 애교살 만드는 브러쉬를 보지 못했어요. 이 애교살 라인을 이렇게 음영을 만들 때 되게 플랫하고 뭐가 많이 써도 잘 정돈돼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 이렇게 애교살 그릴 때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요. 요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바를 수 있는 플랫한 타입이 탄성 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탄성 있는 브러쉬가 이렇게 납작한데 이게 아이라인을 그린다고 하면서 놀라실 수 있어요. 끝에 이렇게 라이너를 묻혀서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한국 레이리들은 이 뒤쪽 꼬리만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쌍꺼풀 라인에 묻을 수도 있고 또 라인이 두꺼운 것보다는 요즘은 또 얇은 게 트렌드이기도 해서 이제 꼬리만 그린 다음에 연결하는 느낌으로 많이 그리시는데 요거를 그린다고 했을 때 사실상 다 그렸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의 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살살살 뻗으면 되는 거여서 정말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아이라인을 그리시는 분에게는 조금 더 쉽게 바르실 수 있는 타입이고요. 뭐 꼬리를 조금 섬세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끝이 약간은 모여있는 삼각형 타입이 꼬리를 날렵하게 세우기에 훨씬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립 브러쉬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블러링 하는 느낌 있죠? 주름을 좀 메우거나 블러 틴트를 바를 때나 아니면 스머징 하고 싶을 때 블렌딩 할 수 있는 용 이런 타입이 또 있고요. 혹은 좀 묽은색 뭐 글로스라든지 아니면 립스틱을 깔끔하게 얇게 좀 바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플랫한 타입을 추천을 합니다. 블렌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펼쳐서 약간 그라데이션 하는 용도로 잘 쓰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납작하고 플랫한 타입은 이렇게 가는 거죠. 혹은 글로스 같은 거를 이렇게 얹어서 메워줄 때. 근데 요거랑 요거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로 글로스를 바른다? 그러면은 글로스가 다 이 안으로 흡수되고 밀려요. 이게 너무 땅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착해줄 수 있는 얇은 브러쉬로 바르셔야 되고, 그라데이션을 만약에 이 플랫 브러쉬로 한다? 한참 걸립니다. 도구 잘 선택하셔서 바르세요. 오늘 이렇게 초보이신 분들이 잘 쓸 수 있을 만한 브러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구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메이크업 마음껏 하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미, 따봉미, 댓글미,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Q&A 찍어 올게요.